안녕하세요. 5분 만에 마스터하는 국어. 이번 시간에는 비음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국 시작할게요. 자, 자음은 기본적으로 안울림 소리라고 했어. 하지만 네 개는 모음이 그런 것처럼 울림 소리라고 했지. 울림 소리인 자음 네 개를 소환하는 주문을 외워보자. 마늘 요리, 미음, 니은, 이응, 리을. 여기서 비음은 미음, 니은, 이응이고 리을은 유음이었어. 그럼 오늘 배우게 될 비음화는 뭐냐? 말 그대로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으로 바뀌어서 소리나는 현상을 말해. 먼저 비음화의 조건을 살펴보면 종성 자리에 비읍, 디귿, 기역이 뒤음절의 비음 초성, 니은, 미음을 만나면 비음인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게 돼. 여기서 뒤음절의 초성 조건에 세 개의 비음 중 이응이 빠지고 미음, 니은만 제시된 이유는 뭘까? 초성 이응은 소리값이 없는 표기라고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비음화의 초성 조건에 미음과 니은만 제시되어 있는 거야. 먼저 맛며느리를 보자. 우리는 맛며느리라고 하지 않아. 이처럼 비음화를 적용하지 않으려면 맛과 며느리를 끊어서 읽어야 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편하게 맛며느리라고 하지. 맛의 종성 디귿이 며의 초성 비음, 미음을 만났네. 그래서 디귿이 비음, 니은으로 바뀌어서 발음되고 있어. 얻는을 보자. 우리는 얻는이라고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얻는이라고 하지. 얻의 종성 디귿이 는의 초성 비음, 니은을 만나서 비음, 니은으로 바뀌어서 발음되고 있어. 밥 먹는다를 보자. 우리는 밥 먹는다라고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밥 먹는다라고 하지. 밥의 종성, 비읍이 먹의 초성 비음, 미음을 만나서 비음, 미음으로 바뀌어서 발음되고 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먹의 종성, 기역이 는의 초성 비음, 니은을 만나서 비음, 이응으로 바뀌어서 발음되고 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음화가 두 번 일어난 밥 먹는다가 되었네. 맛며느리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얻는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밥 먹는다는 단어와 단어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즉 다양한 상황에서 비음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이러한 비음화는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 파열음이 초성으로 쓰일 때에는 파열이 되잖아. 그런데 파열음이 종성, 즉 받침으로 쓰이면 파열이 되지 않아. 즉 비읍, 디귿, 기역이라는 음운들은 사실 소리가 두 가지로 났던 거야. 파열이 되거나 파열이 안 되거나. 종성에 놓이는 비읍, 디귿, 기역을 파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파음이라고 하기도 해. 어쨌든 파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곧바로 나오는 비음, 니은, 미음을 발음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 맛, 며느리, 얻는, 밥 먹는다. 어려워. 그래서 비읍, 디귿, 기역이 뒤음절 초성 자리에 있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은 방법이 같아지기 때문에 더 편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되는 거지. 표를 보면 비음이 아닌 파열음, 비읍, 디귿, 기역이 비음, 니은, 미음을 만나면 비음,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지. 입술 소리 비읍은 입술 소리 비음, 미음으로, 잇몸 소리 디귿은 잇몸 소리 비음, 니은으로, 여린 입천장 소리 기역은 여린 입천장 소리 비음, 이응으로, 조음 위치는 유지하면서 소리만 비음으로 바뀌고 있어. 자, 이번에는 깎는을 발음해보자. 깎는이 아니라 깎는, 이렇게 발음이 되지. 종성 쌍기역은 기역이 아닌데 왜 비음화가 일어날까? 음운로는
발음하는 소리에 관한 영역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자. 일단 깎는은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종성이 쌍기역이니까 대표음으로 발음해야 되겠지. 그러니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해야겠네. 우리말에서 받침 쌍기역은 그대로 발음하지 않잖아. 그래서 깎는이 되는 거고, 이는 비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으니 자연스럽게 깎는으로 발음하는 거야. 기억하자. 만약 음끝이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음끝이 먼저 적용된 후에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야. 자, 음운론에서는 동화라는 용어도 알고 있어야 돼. 동화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닮아가는 현상을 말해. 무엇을 닮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는데, 조음 위치를 닮으면 조음 위치 동화라고 하고, 조음 방법이 닮으면 조음 방법 동화라고 해. 그리고 동화의 방향도 따져볼 수 있는데, 앞 음운이 뒤 음운에 영향을 주면 순행동화, 뒤 음운이 앞 음운에 영향을 주면 역행동화라고 해. 가만히 보니까 비음화는 뒤에 있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네. 그래서 방향으로 따지면 비음화는 역행동화에 해당돼. 그리고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으로 바뀌는 것이니 조음 방법 동화라고 봐야겠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다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한 줄로 정리해 주길 바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비음화 주문을 알려줄게. 바닷가에서 니모를 만나요. 바닷가 니모 만나요. 비읍 디귿 기역 니은 미음 미음 니은 이응. 비읍 디귿 기역이 니은 미음을 만나면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어서 발음된다. 오케이? 다음으로 초성 리을이 앞음절 종성 비음 미음 이응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 즉 파열음이 아닌 리을인데도 비음으로 바뀌는 거지. 강릉을 보자. 강의 종성 비음 이응이 릉의 초성 리을과 맞닿아 있어. 리을이 비음 니은으로 바뀌어서 강릉이 아니라 강능이 되는 거야. 침략을 보자. 침의 종성 비음 미음과 략의 초성 리을이 맞닿아서 침략이 아니라 침략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성류를 보자. 류의 초성 리을이 석의 종성 기역을 만나 니은으로 먼저 바뀌지. 기역은 비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리을이 비음 니은이 되었네. 이때는 도대체 리을이 왜 비음이 된 거지? 협력을 보자. 마찬가지로 력의 초성 리을이 협의 비읍 앞에서 니은으로 먼저 바뀌지. 이때도 비읍은 비음이 아닌데도 리을은 비음 니은으로 바뀌었네. 결국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리을이 비음 니은이 되는 건 비읍 디귿 기역이 비음 니은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미음 니은 이응이 되는 비음화와는 좀 다른 현상인 것 같아. 그래서 이 둘의 양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바닷가 니모 만나요를 비음 동화라고 하고, 방금 얘기한 것을 리을의 비음화라고 구분하기도 해. 그런데 비음화를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면 리을의 비음화 역시 비음화에 포함될 수는 있겠지. 어쨌든 리을의 비음화는 바닷가 니모 만나요의 비음 동화와는 양상이 좀 다르다는 것만 구분하도록 하자. 그리고 아까 성류와 협력의 경우에는 비음화가 2번 연속으로 일어난다는 점이 좀 특이해. 석류가 석류로 되는 것은 리을의 비음하고, 석류가 성류로 되는 것은 비음 동화로 분석할 수 있겠네. 협력도 마찬가지야. 협력이 협력으로 되는 것은 리을의 비음하이고, 협력이
협력으로 되는 것은 비음 동화로 분석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겠지. 마지막으로 비음화와 관련된 표준 발음법 조항을 살펴보자. 제18항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은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한다. 음절의 끝소리가 적용된 대표음 비읍, 디귿, 기역이 니은, 미음을 만나면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는 비음 동화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네. 붙임,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비음화는 단어와 단어가 이어질 때에도 적용된다는 강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겠네. 제19항, 받침 미음, 이응 뒤에 연결되는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한다. 이건 리을의 비음화를 설명하고 있어. 붙임, 받침, 기역, 비읍 뒤에 연결되는 리을도 니은으로 발음한다. 이건 리을이 비음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비음으로 바뀌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네. 자, 정리하자. 바닷가 니모 만나요. 이처럼 파열음, 비읍, 디귿, 기역이 비음, 니은, 미음을 만나면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는 게 비음화, 즉 비음 동화라고 했어. 그리고 유음, 리을도 비음, 니은으로 바뀌는데 비음인 미음, 이응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 비음이 아닌 기역, 비읍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바닷가 니모 만나요의 비음 동화와는 다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어쨌든 비음화로 볼 수 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산의 끝!